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술들을 또 많이 마시기, 뭐, 술이야, 뭐,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나쁘다고 술, 추우면 춥다고 술, 뭐, 이런 건데, 지금이 또 술 마시기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죠. 당뇨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당뇨인이 술을 마시면 혈당이 높아질까요? 혈당이 낮아질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아마 잘 못 맞추더라고요. 한번 보죠. 뭐 당뇨인이 술을 마실 때 또는 일반인도 포함합시다. 하여튼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높아져 있을까요? 혈당이 낮아져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술은 칼로리잖아요. 술은 그람당 무려 7칼로리가 나오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그람당 4칼로리, 그다음에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니까 알코올은 그래도 꽤 높은 칼로리예요.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쓰이는데 에너지를 안 쓰이게 되면 고스란히 뱃살이 되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건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알코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맥주냐, 어떤 사과주냐, 뭐 와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탄수화물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술을 마시면은 칼로리도 들어가고 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살도 찌고 당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당뇨 환자든 일반인들은 술을 마실 때는 살찌는 것을 막고 또 혈당을 덜 올리기 위해서 안주를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냥 뭐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 고혈당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술 마셔서 고혈당이 온다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당뇨인들이 특히 술 마시면 다음날 당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은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적게 먹어요. 어차피 당뇨 환자는 술도 좀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약간 죄책감 내지는 이거 할 수 없이 마시는데 뭔가 찝찝한다면서 술을 마시니까 어떤 내가 이런 술 마시는 나쁜 일을 하면은 대신 먹는 거는 좀 적게 먹어야겠다는 어떤 벌충 내지는 뭐 상보적인 생각?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주를 적게 먹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62세 남자 당뇨인이 이제 뭐 쭉 다니던 분이죠. 근데 전날 소주 한 병하고 그다음에 안주는 뭐 밥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당이 당연히 올라가고 뭐 좀 다음날 이렇게 한 소리 들을까 봐 칼로리 적은 야채를 이렇게 주섬주섬 드시면서 이렇게 소주를 한 병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분인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힘이 없고 머릿속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당연히 술을 마시는 우리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머리 아프고 머리가 맑지 않고 힘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술 기운으로 생각했죠.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뭐 그날이 당뇨약 타러 병원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혈당을 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속도 좀 그래서 뭘 급해오느라고 사과를 또 먹고 병원을 내원하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혈당 증이 78mg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혈당이 낮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저혈당은 70mg/dL 미만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70mg/dL 미만이거나 70mg/dL 이상이어도 증상이 있으면 다 저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 저혈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냥 단순히 알아두시면 70인데 78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의료인이 보기에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저혈당 증상인데 본인은 그게 저혈당 증상인지 모르고 술을 마셔서 생긴 거라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우리가 즉시 주스 음료 한 컵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스 음료 한 컵을 드리고 나서 10분 후에 혈당을 쟀더니 140mg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러고 나니까 환자가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원기가 회복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하 하고 알았어요. 이게 저혈당 증세였구나 하고 자기는 늘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 있고 묵직해서 나 당연히 과음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저혈당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혈당 증상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 교육을 제가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인슐린을 많이 안 쓰고 약들이 좋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교육하지만
이 술을 마셨을 때 오는 그런 증상들을 본인들은 이거를 저혈당 증상이라 하지 않고 숙취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는 물론 알코올 분해가 안 돼서 알코올의 중간 물질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탈수가 돼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게 저혈당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 마시면 무슨 일 합니까? 병원에 수액 맞으러 가잖아요.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왜냐면 그냥 지내시라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은 직장 근처에 가면 수액 놓는 병원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수액일 때 포도당 주사를 맞게 되면 굉장히 맑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혈당이 회복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간에서 이제 간도 기능이 좋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저혈당이 와요. 일반적으로. 한번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밤에는 우리가 먹질 않잖아요. 한 8시간 이상을 자잖아요. 뭐 자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거가 8시간 정도 되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낮에 깨어있을 때 8시간이라면 보통 한 끼 먹고 간식도 하나 먹고 또는 두 끼 먹을 그런 시간인데 밤에는 자느라고 전혀 당을 섭취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들 특히 뇌 같은 경우는 당만 먹고 사는데 물론 케톤도 먹고 살지만 그건 비상시 얘기고 뇌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적혈구 같은 애들은 오로지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먹지 않았을 때 얘는 죽으란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간은 우리 몸의 리튬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는 뭐 태양열 전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낮에는 먹는 거로 다 받아들이고 남아도는 여분의 탄수화물을 간이 보관을 해요. 이제 글라이코젠이라는 걸로 보관을 해서 이렇게 밤에는 간에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포도당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 비상발전기 내지는 축전기 내지는 리튬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은 포도당을 결국 그 체내로 방출해 주는데 밤에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들어온 포도당을 여분을 한 25% 남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를 자기가 이 포도당을 붙인 포도당 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붙은 거를 우리가 글라이코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을 밤에는 분해를 해가지고 단일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중으로 방출하게 돼 있는데 약 분당이에요, 분당 65mg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또 간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지가 직접 포도당을 만들어요. 원료를 써서. 그래서 이것도 분당 65mg 정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 혈중으로 간이 방출하는 포도당의 농도는 130mg per minute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8시간을 갖다가 얼추 계산하게 되면은 한 6,000mg이 돼요. 60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포도당 20술 그러니까 이 티스푼 20개에 해당하는 그 20개에 해당하는 설탕이거든요. 설탕이 아니라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양을 이제 밤에 이렇게 방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간 질환 때문에 굉장히 간이 기능이 떨어졌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허기질 수 있고 또는 야간 저혈당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0mg per minute의 혈당을 방출하는데 누가 가져가느냐? 당연히 뇌가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뇌가 한 80mg 분당 80mg 정도를 뇌가 가져가고요. 나머지 나머지 70이 아니네. 이거 제가 계산도 잘못하네. 이거 얼마죠? 한 50mg per minute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포도당만을 거의 쓸 수 있는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적혈구라든가 아니면 근육 중에서 이제 우리 이런 근육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사지 근육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골격근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포도당 신생은 뭘 원료를 하느냐? 포도당 신생은 근육과 신장과 적혈구에서 쓰다 남은 젖산이라든가 아니면 파이루베이트라는 걸 갖고 이쪽으로 이제 파이루베이트가 아니고 파이루베이트의 전 단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포도당 신생을 하는 데 쓰이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어떤 포도당 신생의 원료를 되는 거는 지방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세포와 근육과 적혈과 신장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포도당 신생을 위한 원료를 주고, 그 원료를 가지고 또 간은 포도당을 새로 만들고, 낮에 보관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을 또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130mg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80mg 뇌, 그 다음에 50mg은 이쪽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안 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간에서 한 총 6,000mg 정도의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 그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당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서 한 130mg per minute 정도의 포도당을 계속 혈중으로 방출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글라이코젠 분해를 못하게 해요. 간에서 글라이코젠 분해를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심지어 이거 하나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포도당도 못 만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블록되면 죽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블록을 시키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130mg per minute 정도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나오지 못해서 훨씬 그보다 적게 포도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혈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그 다음에 이게 술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요거 그 제가 이렇게 지문에다가 제 블로그에 쓴 글 2가지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를 따라 들어가서 레퍼런스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근육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갑자기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근육으로 많은 피가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많이 흡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근육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해서 근육의 당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대신 피 속의 당, 혈당 확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과 당뇨인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3가지 기전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겐 분해를 억제하고, 근육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해요. 좋게 한다는 게 이제 전체 몸한테 나쁜 거죠. 이런 3가지 액션이 합쳐져서 당은 많이 만들지 못하고, 거꾸로 당을 갖다가 근육이 많이 흡수하게 함으로써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그 혈당이 줄어드냐면 뇌로 가는 혈당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임기응변으로 케톤을 쓸 수 있지만 그건 좀 지나는 거고,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뇌가 맛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저혈당 증상이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막 으슬으슬 떨리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심해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 저혈당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혼수에 빠질 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우리의 통념은 혈당이 올라간다. 근데 뭐 혈당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꾼들이 있는데, 술꾼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술을 마시고 다음날 가서 혈당을 재면은 혈당이 떨어져서 칭찬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마시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술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고 글리코겐 분해를 억제해서 혈당 올라오는 걸 떨어뜨리고, 혈중으로 들어오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근육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해서 혈당을 많이 흡수하게 함으로써 역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당뇨인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약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당뇨약, 주로 설폰유리아인데 뭐 다른 것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설폰유리아부터 아마릴, 아로밀, 글리벤클라마이드, 뭐 글리메피라이드, 다운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오랫동안 써오던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약의 강도가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저혈당 증세가 없을 정도의 정상적인 용량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얘가 약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얘가 강화돼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슐린 맞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뻘겋고 손발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혈류가 왕성하게 서로 뱅글뱅글 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생각보다 흡수가 빨리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인슐린을 피하에 놓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인슐린이 천천히 흡수되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인슐린 피하에 놓지 못하고 근육에 놔버리거나 배에 놓지 않고 이런 데다 놓게 되면은 그게 혈당이 빨리 떨어져 버리거든요. 인슐린이 빨리 흡수되면서.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뱅글뱅글 인슐린이 빨리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푹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인슐린 맞고 뜨거운 그런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는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인슐린이 액션이 빨리 남아서 저혈당이 오는 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for민을 먹고 있을 때 너무 음주를 심하게 하면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젖산증이 올 수 있어요.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게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꽤 위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나 당뇨인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는데, 더구나 당뇨인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약, 설포나마이드, 설폰유리아라든가 아니면 인슐린 같은 걸 맞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큰 문제가, 우리가 술만 마시면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 말이죠, 운동한 다음에 술을 마신 경우가 꽤 많거나, 또는 술 마신 길티 필리로 죄책감으로 술 마신 다음에 좀 깨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술과 운동이 합쳐지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세 가지 종류가 그럴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등산 갔다 온 다음에 밑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난 그게 운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라,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등산 가는 건 좋은데 등산 끝난 다음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이유고, 또 골프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그 뒤풀이에서 그렇게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는 술을 마시진 않겠죠. 설마 자전거 끌고 가야 되는 음주 자전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뭔가 동호회, 친목 이런 경우에는 항상 운동 다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많이 줄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심하게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돼요. 일시적으로.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반대의 경우인데,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혈당을 많이 끌어당겨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고 술을 마게 되면은 운동에 의해서 근육에서 혈당을 많이 흡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술 때문에 또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고, 또 나중에 또 지나간 다음에 간에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우습게 봤지만 심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는, 내가 뭐 등산 갔다 온 게 그다음에 한 저녁에 술 마시고 한 9시 정도 집에 왔을 때, 그때 뭐 저혈당이 오면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지만, 되게 이게 저혈당이 굉장히 시간이 지연돼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너지가. 그래서 이 현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술과 운동 또는 운동과 술을 한 후에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피크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피크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을 초래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등산 갔다 와서 산 밑에서 빈대떡과 막걸리와 술을 뭐 진탕 마시고 아유 좋다 하고 집에 와서 자는 도중에 새벽에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거를 보통 때라면 막 악몽을 꾸거나 막 흥건하거나, 하여튼 뭔가 불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덜덜덜 떨다가 뭘 마실 수가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의식이, 특히 잠은 완전히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깊이 자게 되면은 이 저혈당이 잠자는 중에 오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침에 와버리면은, 아침에 오면 차라리 낫죠. 새벽에 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등산 갔다 오면 당뇨인들 특히 등산 갔다 오면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술 마신 다음에 죄책감으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몸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술과 운동이 합쳐지면은 특히나 당뇨인한테는 아주 재앙적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술을 마신다면 뭐 할 수 없죠. 술을 마신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이왕 저지르는 거 그때 화끈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술을 마시면서
당을 생각해 가지고 살찔 거라든가 당 뭐 올라갈 걸 생각해 가지고 무슨 안주를 안 먹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국수도 먹고 냉면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어차피 술 마시기로 한 거는 이미 나는 그날은 난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버리는 걸 때 확 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패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래도 그나마 그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챙길 걸 챙기느라고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안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상사 앞에서 술을 마셨거나 어려운 자리에 술을 마셔서 안주를 못 해와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고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뭘 먹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이제 끝나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꼭 우리 동기 중에 몇 명 저도 포함해서 꼭 신촌 세브란스 앞에 있는 신게치라는 라면이 있어요. 신라면 계란 치즈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신게치 꼭 그걸 먹고 들어갔어요. 저기 그 당직실로 들어갈 때 물론 당직 때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심장내과 레지던트 4년 차나 펠로우 할 때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자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그 일 끝나고 뭐 차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이제 회식 있으면 그다음에 꼭 신게치라고 해서 신라면에다가 계란하고 치즈 먹고 이제 당직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정리하거나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주가 부족하다면 집에 와서 탄수화물 조금 더 먹고 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대가가 따르죠. 이렇게 먹고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며칠 동안 속도 아프고 여기 걸걸걸걸하고 쉰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술 마시기로 했다라는 거는 하여튼 몸을 좀 어차피 그날을 보존 못하겠다고 생각한 게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몸 버리는 거를 좀 더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입맛이 없다더라도 꼭 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장국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해장국이 나왔겠습니까? 해장국이 특징이 뭡니까? 시래기, 맑은 국물, 밥이잖아요. 그 소화되기 쉽게 밥을 또 국에다 넣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위장이 붓고 장도 부었기 때문에 기름기는 잘 흡수를 못해요. 어차피 그날은. 그래서 이렇게 맑은 국물로 수분을 섭취해주게 하고 밥도 이렇게 그냥 꼬들꼬들한 밥이 아니라 이렇게 해장국 말아서 이렇게 먹게 함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숙취를 깨려는 거죠.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물.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다음날 아침 막 헬스클럽에서 확 땀을 빼면서 이렇게 하거나 또 그 땀 뺀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사우나 들어가서 땀 찔찔 흘리거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단 술을 마셨다는 건 젊은이들은 좀 괜찮겠지만 적어도 40대 넘어서 술을 마시면 몸에 엄청난 충격이에요.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충격이 해소되는데 적어도 3일 걸려요. 몸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는. 근데 그때는요. 사실 운동도 쉬는 게 좋아요. 운동도 가벼운 산보라든가 몸 푸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초조한 마음에 내가 어제 술을 몇 칼로리 마셔서 2,000칼로리 정도 마셨으니까 내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2,000칼로리를 다 운동해가지고 살을 찌지 않게 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을 망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신 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더 지독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술을 과음을 했다면은 어차피 그날은 한 회복이 되려면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운동으로 내가 풀겠다고 정말로 용감하게 다음날 막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신 술 마실 때는 편하게 마시고 또 안주도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푹 자고 다음날 사우나에서 땀 빼는 거 하든가 운동 등의 무리한 행위를 하면서 땀을 빼는 걸 잘 피하고 오히려 밥을 더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물도 좀 마시고 해서 며칠간 운기조식 하면서 무협지에서 나오죠. 운기조식 모드로 조신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술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30대는 별로 없겠고 아마 통계는 40, 50대, 60대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40 후반만 들어가도 술에 의해서 꺾여지잖아요. 저도 뭐 심장내과 의사들은 술 잘 마시고 유명한데 저도 정말 저희 학교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술 잘 마시는 걸 뭐 잘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세가지고 주량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 마시는데 전 안 치고 남들은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주니어였을 때는 다 이렇게 시니어 선생 챙겨다가 업어다가 뭐 택시 태워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저 혼자서 이제 집에 가고 그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술이 늘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술 센 걸로 유명해졌는데 그게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40 중반 이후부터는 술을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안 마셔요.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날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좀 마시지. 그나마 그것도 집에 오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면 잠이 얕아지니까 계속 잠자다 말다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힘들게 지내요. 그러니까 술은 정말 좋은 거 아니니까 술을 조심해서 마시고 가능하면 마시지 않되 마신다면은 충격이 없게 건강하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 챙겨 드세요. 술은 저혈당을 오게 합니다. 절대로 고혈당도 올 수 있죠. 하도 많이 막 냉면 먹고 비빔밥 먹고 막 또 부치개 먹고 전 먹고 빈대떡 먹게 되면 다음날 고혈당이 올 수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오히려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술만 마시고 다른 걸 먹지 않았을 때는 저혈당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운동과 합쳐지게 되면 저혈당이 딜레이 돼서 와가지고 자는 중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하여튼 좀 참조하시고 어차피 술을 드신다면은 안주 충분히 챙겨 드시고 하시고 다음날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땀 빼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욕탕에 목욕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술 마시는 게 좋다. 술을 마음껏 드셔라가 아니라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지만 어차피 마신다면 어차피 그날 틀린 거거든요. 마시게 되면은 그럴 때는 좀 제대로 안주를 챙겨 드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영화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술은 그만 마시고 가족을 챙기자는 뜻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장 마지막 영화, 최근 영화죠. 금년 3월에 개봉했나? The Last Mission. 근데 그 원젠터 뮬인데 이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맨 처음에는 백인 우월주의 마초적이고 이런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재밌게 본 영화는 뭐 더티 하리 시리즈 45국경 갖고 그냥 다 사정없이 쏘는 범죄자를 처단하는 그다음에 또는 황해의 무법자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중반되고 하면서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에서부터 좀 약간 이제 좀 변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 양반의 3부작은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한 자, 그다음에 그란페리노 차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The Last Mission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백합과 이런 꽃 같은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버지랑 비슷한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게 들어서 그 가족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배척을 하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젊은 날에 가족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면서 가족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라스트 미션인데 사실은 그게 라스트 미션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내와 함께 있는 게 나는 이 영화의 그 라스트 미션인 것 같아요. 물론 언제는 라스트 미션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대사 중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라고 담담하게 백인 수사관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이 사람의 독백이죠. 이분이 이게 91세인가 그래요. 91세에 87세 실존 인물을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연기가 농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이에요. 대부분 헐리우드가 민주당 쪽인데 이분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인데 그 미국의 어떤 보수적인 가치, 가족, 애국심, 그 다음에 윤리, 뭐 이 반듯함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나 그란페리노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근데 희생,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애국심 뭐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세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뭐 많이 지 않았어요. 이분 백합에 빠졌지만 이걸 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남자들이 다 바깥으로 놀다가 나중에 지나서 가족에게 돌아오려 하지만 가족은 받아주지를 않고 그런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남자 원망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 꼭 보시고요. 여기에 덧붙이는 말 술 그만 마시고 가족을 좀 챙기시는 게 나중에 노후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꼭 이 영화 보십시오. 근데 아직은 1,000원이, 10,000원이에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10,000원 내고 보실 분은 보시고 아니면 5,000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